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훈입니다. 육아책이나 인터넷 영상을 보고 따라했는데 왜 안 되냐고 이야기하시는 부모들이 좀 있습니다. 말한 그대로 따라했는데 아이가 이상해졌다고 하소연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그럼 육아지침, 다시 말하면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말하는 대로 하는데 왜 안 되는 걸까요? 오늘은 육아지침에 따라서 육아할 때 꼭 알아둬야 할 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육아 정보는 단편적이지만 아이를 키우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가 서로 복합적이라는 겁니다. 육아에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그 항목들은 큐브 6면을 맞추는 것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육아의 한 단면만 공부해서는 안 되고요. 육아 전체를 공부해야 아이를 쉽고 제대로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기가 배고파서 먹고 싶어 할 때마다 마음대로 먹이라는 육아 지침을 따를 때는 배고픈 느낌을 부모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데 이걸 정확하게 모르고 울 때마다 배고프다고 판단해서 먹이는 경우는 당연히 몸무게가 많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기를 키우기 전에 육아에 대한 큰 그림을 먼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유튜브 정보를 먼저 보기 전에 소아과사가 쓴 육아책에서 육아 부분의 전체를 다 먼저 읽어보시기를 권장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육아는 전체를 알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배고플 때 마음껏 먹이란 정보를 보고 따라하면서 인터넷에서 아기 울리지 말고 아기 원하는 거 다 들어주라는 육아 정보가 그럴듯해서 그걸 따라하는 경우는 좀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정보를 보고 그 방향으로 꾸준하게 하는 일관성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정보들의 전체 방향도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육아 문화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육아 문화라는 개념보다는 인터넷 검색에서 부모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육아 정보를 짜집게 해서 아이를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아무리 좋은 육아 정보를 알아도 아이 키우기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이는 육아 지식이 아닌 육아 문화로서 키워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육아 정보는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가 되면 할 것은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때를 놓치지 않고 그만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고파할 때 마음껏 먹이라는 것은 생후 첫 번째 수유부터 시작해야 쉽습니다. 만일 산후조리원에 있으면서 며칠 동안 신생아실에 아기를 맡겨서 거기서 아기에게 시간 맞춰서 먹이고 양정해서 먹이는 습관이 들게 되면 이런 아기들은 며칠만 지난 후에 엄마가 인계받고 난 다음에 아기 배고플 때 마음껏 먹이는 것을 시도해도 이미 다른 길로 가기 시작한 것이라서 지침대로 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육아 항목에 대해서도 신생아 때와 1개월 때, 2개월, 3개월, 4개월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지침이 바뀌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육아책은 신생아 때만 보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를 쭉 다 보시고 시기별로 때가 되면 바뀐 내용을 적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개 접종할 때쯤 되면 그 바뀌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접종할 때쯤 되어서 소아과사하고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특히 수면이나 수유 같은 것들이 굉장히 빨리 바뀌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항상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와 아기의 변수도 큰 역할을 합니다. 같은 육아 정보를 이용한다고 해도 이용하는 부모마다 다양하게 접근하고요. 아기들 역시 모든 아기들이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육아 정보를 이용해서 아이를 키워도 서로 다르게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조그만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이걸 미리 염두에 두고요. 육아 지침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부모에게 어느 정도의 육아 문화가 있다면 대개의 경우 육아 지침을 보고서 노력하면 어느 정도 따라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육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모들 같은 경우는 단편적인 육아 지식을 보고서 그것을 따라 아이를 키우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면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가 있다고 아무런 문제 없이 건물을 완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감리라는 과정을 거쳐서 제대로 지어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육아 역시 부모 마음과는 달리 원칙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간중간 주기적으로 소아과 검진을 받아서 아이가 제대로 자라고 있는가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생아 때 아이가 먹고 싶어하는 대로 먹이는 것이 원칙이지만 1개월 접종할 때 아기의 몸무게가 너무 빨리 늘어난 경우 아기에게 맡기되 적게 먹는 방향으로 부모가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기를 키울 때는 주기적으로 제대로 자라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조기에 발견하고 개선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소아과에서의 정기적인 육아 검진이 중요한 겁니다. 육아 검진을 하는 시기는 대부분 접종하는 시기가 겹치기 때문에 접종할 때 소아과사의 진료를 받고
아기가 제대로 자라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제대로 자라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은 성장과 발달, 육아의 여러 측면을 다 확인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아이들이 이런 육아 지침대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기 점검이 필요한 것이고, 정기 점검을 하는 곳이 바로 소아과이고 그 시기가 접종할 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생 후 산부인과에서 첫 점검이 시작되고요. 산부인과를 퇴원한 후 수주일 내로 소아과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매 접종 시마다 소아과사의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영유아 금지는 필수지만 접종할 때마다 소아과사와 상의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는 육아 금지할 때가 되지 않았어도 소아과 진료를 받고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가 빨리 확인하는 것이 아이를 문제없이 쉽고 제대로 키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